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창립 8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준비해주신 또 김지용 목사님 그리고 항상 저를 이렇게 보좌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간증은 준비하면서 일단 창립 기념 예배이고 또 제가 없던 곳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뭔가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잘 알게 됐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같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주님이 저를 이제 가라고 하신 길을 제가 깨닫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부터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갑자기 제 어렸을 때 얘기부터 해서 되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간단하게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냐고 좀 그랬었는데, 일단 이제 돌아보니 지난 10대가 제 삶에 있어서 뭔가 다른 곳에 그냥 좁은 시야에 멈추지 않고 다른 걸 많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과 체육을 유독 되게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우연히 이제 관현악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악기를 시작했어요. 클라리넷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4학년 때 돼서는 합창단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보다 항상 늦게 퇴근을 했어요. 노느냐고. 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시절 때는 항상 무언가를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뛰어놀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사실은 초등학교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열심히 놀았었던 것 같고, 또 중학교 올라와서도 항상 축구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부 들어가가지고 매일 새벽같이 가가지고 새벽에 조기축구 아저씨들이랑 열심히 축구했었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또 베이스 기타에 또 빠져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다가 또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속을 많이 썩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밤에 진지하게 저를 불러놓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넌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험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은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겠구나 하고 이제 모든 시금을 전폐하고 이제 컴퓨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게임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컴퓨터 선을 이제 뽑아가지고 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컴퓨터를 부모님 돈으로 사신 컴퓨터를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것 같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제가 정신을 좀 잘 못 차렸던 게, 또 저는 음악을 계속 해야겠다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레슨을 몰래 받으면서 음악을 하다가 한 번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진짜 이제 부모님한테 욕을 먹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악기를 하고 내가 음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너는 이제 내 가족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싶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길래 저는 이제 반항하는 마음에 그때 막 사춘기가 왔던 거죠. 그럼 난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농구를 또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막 안 하게 되고 막 농구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치신 거죠. 대회에 나가서 무릎을 크게 한번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눈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대를 돌아오면서 했던 게 운동이랑 음악이랑 게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무릎을 다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빨리 지나갔죠? 초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좀 이제 바로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절해야 뭔가 붙잡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거를 또 제대로 듣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미친 듯이 제가 공부를 해서, 내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대학은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에,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하는 것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무릎도 크게 다쳤었고 이제 남는 거는 나에게는 공부밖에 없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름을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총 500명 중에 반 이하였는데, 그러니까 절반 등수 이하였는데, 졸업할 때는 하나님이, 학교에서 10% 안에 들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학교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운동도 동아리로 할 수도 있고 뭐 음악도 계속 할 수 있겠다. 이제 나의 공부의 사슬은 끊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학점에 끌려 다녀야 됐고 대학교에서는 또 취직을 또 대학교나 시대 그런 거는 저에게 취직을 요구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대학교 가서 못하게 되니까 이걸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대학교에 괜히 온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로 저는 되게 운이 좋고 그랬던 게 이제 군대를 갈 시즌이 됐는데 제가 이제 훈련소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훈련을 훈련이 좀 그랬나요? 네. 훈련을 받다가 이제 어떤 부대로 이제 차출되는 이제 분류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전사에서 저를 차출하러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은 진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제가 차출대로 이제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제가 그때 49번 훈련병이었습니다. 49번 훈련병 너 어디 가냐고 막 내가 뽑았는데 너 어디 가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알았는데 쳐다보니까 이제 군악대장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근데 군악대장님이 그 특전사에 이제 뽑으러 오신 대장님보다 계급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너는 내가 얘를 뽑았는데 왜 얘를 데리고 가냐 그러면서 저 이제 끌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냥 끌려갔는데 이제 거기가 제가 간 곳이 군악대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음악을 다시 집중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악기도 다시 제가 원래 하던 악기가 클라리넷이었는데 거기서 악기도 다시 잡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그때부터 이제 난 진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었고 그때부터 군교회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 저녁 예배까지 다 나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엄청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은 이제 얘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눈치를 되게 많이 받았었던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되게 제 마음 같지 않은 봉사를 많이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평신도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군대 목사님께서도
이제 다 군인들이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설교도 말씀도 해주시고 항상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도 스크린에 보여주시고 보고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면서만 했지 제대로 뜻을 새기면서 읽어본 적이 없던 거를 이제 그때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곱씹어서 읽어보게 되었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게 만들어셨다는 확신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교회 찬양 이 정도 지금의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군교회가. 그래서 그때 찬양팀을 제가 이제 가진 재능이 음악과 그런 노래와 그리고 악기이기 때문에 찬양팀을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제가 받은 걸 이제 돌려드려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군악대였잖아요. 그래서 군악대원들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 예, 그래가지고 성가대도 다 시키고 그리고 저도 성가대에서 하고 찬양팀도 하나씩 이제 다들 악기 잘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찬양팀을 만들기 시작해서 12명의 찬양팀을 되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찬양팀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 교회에 계신 집사님들과 연락을 하는데 아직도 그 찬양팀이 아직도 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 군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 2배 정도는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군인들이 음악으로서 즐거울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거기 가니까 되게 신나더라라는 이야기를 부대 돌아가서 듣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음악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이제 내가 다른 밖에 나가서도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된 거는 제가 그동안 너무 잘난 줄만 알았던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도 또 많이 이렇게 치셨다는 겁니다. 일단 군악대도 군악대지만 거기가 군대인지라 제가 제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제 선임들의 그런 가진 그런 것과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군 간부님들이 이제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가 왜 뭔가를 나서서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런 핍박들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예 그리고 욕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똑바로 못하느냐 막 그러면서 제가 되게 뭔가 잘난 줄 알았었는데 이런 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서 좀 더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제서야 이제 제가 항상 겸손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군대에서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녀온 지 제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부 빼고 여전히 공부는 잘 안 합니다. 예,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군대에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음악으로서 많은 분들께 제가 가진 것들을 많이 나누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연을 만들어야겠다는 제가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를 며칠 전에 세봤는데 딱 1년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온 지. 근데 그동안 160개 공연을 보았고 이틀에 한 번꼴로는 공연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국립극장이랑 예술의 전당 이런 곳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하고 싶은데 저에게 월급은 안 주더라도 밥만 주시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되게 선뜻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6개월, 1년 단위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획자의 입장도 되어보고 또 공연도 많이 봤으니까 관객의 입장도 되게 많이 되어봤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군악대 활동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연주자의 입장도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새삼 깨달았던 거는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이 특히 20대 연주자들이 많고 수많은 졸업자를 배출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 음악인들의 그런 힘에 약간 눌려서 자기가 자유롭게 음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그 연주자들을 데리고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공연,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돼서 이제 This is 아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대학 전공 수업을 듣다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께서 어떤 아리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는 어떤 일본 여학생이 이제 한국 고등학교에 오게 된 사연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자기가 아리랑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왔었는데 막상 한국의 거리에서는 아리랑이 뭐 우리 음악에 대해조차도 이제 들을 수가 없었고 전혀 우리 음악의 선율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다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답변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었고, 그때 그게 저에게 아이디어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걸 발전시켜 보겠다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막 다른 짓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이제 겨울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되게 경험이라고는 제가 지난 극장에서 이제 무료로 봉사하면서 일했었던 경험밖에 없었는데 이걸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조금 들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전국의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형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그 형이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표들을 제가 받아서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너가 하는 일들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런 20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펴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한 공연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의미도 좋고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형이 이제 그럼 우리는 플래시몹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해가지고 저도 그때 안 그래도 플래시몹을 인사동에서 하려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 이제 쌈짓길이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생각했던 오케스트라를 쓰기에 정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결심을 한 게 1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월도 이제 31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28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한 달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한 달 동안 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제가 일일이 연주자들을 다 섭외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각 학교 음악대학에 찾아갔습니다. 각 학교 음악대학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겠느냐, 내가 밥은 꼭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수락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뜻이 좋아서 내가 이 연주자도 소개시켜주고 이 연주자도 소개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불과 2주 만에 45명의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20명의 합창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힘들었지만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습실 대관이나 제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도 이제 주변에서 연습실을 내가 무료로 이렇게 대여해주겠다라는 그런 일들도 정말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연습이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선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카메라 위치도 다 이제 확인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제 3월 1일이 이제 비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실내 공간도 따로 하나 섭외를 해놓긴 했습니다. 종강역에 섭외를 했는데, 제가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막 이제 그 주에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간절히 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 와중에 밖에서 빗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 큰일 났구나. 이 60명의 사람들과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딱 끝내고 이제 교회 문을 탁 나갔는데 비가 싹 그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역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3월 1일에 이제 유난히 이제 날씨가 또 추울 수도 추웠습니다, 아침에. 근데 또 제가 하려는 1시쯤 되니까 햇빛이 쨍쨍 비쳐가지고 너무나 따뜻하고, 사실 추우면은 악기가 다 터지기 때문에 악기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다 비쳐서 정말 무사히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 프로젝트 끝내고 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는 열심히 고등학교 때만 했지만 이것저것 했던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악기를 꾸준히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15년 넘게 이상은 계속 해왔던 거고, 또 어떻게든 음악에 관련된 일을 성가대를 해서든 차양팀을 해서든 계속 해왔었고, 또 군악대를 갔었고, 또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이제 제가 빌리게 된 겁니다. 제 다니는 오케스트라.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정말 딴 데 헛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되는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안 하고, 또 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걱정을 따로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악기를 하고 열심히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지금에 와서 하나를 이루어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세상에 그냥 단순히 꽉 막힌 클래식 공연,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보는 클래식 공연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그 대중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와닿는 공연들을 만들고 싶은 바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하려는 일이 돈을 벌려는 일이나 취직을 하려는 일들이 아니지만, 이 일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삶들, 그리고 제가 뭔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 있어 주셨던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비록 제가 생방 처음 와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